자, 한국 시간 오후 2시 반. 이제 국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가 27만 원. 오늘 하루 만에 9%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2% 올라서 168만 원 딱 저항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느 추세까지 오를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미장 반도체 섹터와 수요일 미장에서 전체적인 흐름, 특히 AR 쪽에서 BAR 쪽으로 시장이 순환이 되는데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만약에 신규 매입을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290억 달러, 40조 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달 만에 50% 이상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주가가 안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기존에 발표된 주주 환원 그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장중에 또 삼성전자가 발표를 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주주 환원인 100조 시대를 공식화시키면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그 이상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며 삼전 하이닉스 둘 다 이렇게 9%, 12% 뛰고 코스피는 5% 뛰어서 6,800을 경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미장 반도체 쪽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SK하이닉스는 이제 168만 원 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한 거죠. 여태까지 줄줄 세다가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이제 18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가 18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가기 전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등을 해도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갈 수 있을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SK하이닉스 180만 원 이상 넘어가서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추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200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상방 추세 안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항선에 지금 걸리고 있는 중이죠. 168만 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면 27만 5천 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 돌파를 못했고 삼성전자는 28만 원 신규 매수를 원한다면 그 가격에 들어가서 이제 30만 원까지 32만 원까지 오르는 그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6,800까지 왔습니다. 이제 장기 상방 추세의 상단을 드디어 다시 돌파를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계속 떨어지면서 여기 상단을 찍고 계속 떨어지면서 6,365 여기 지지선 찍고 이제 바로 다시 상방 추세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괜찮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6,800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강세장, 만약에 6,800을 돌파하게 된다면 기존 강세장보다 더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를 하길 원한다면 SK하이닉스를 웬만하면 저점에서 잡으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상방 추세일 때 추격 매수를 하길 원한다면 제대로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그 가격이 180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180만 원을 넘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지 않길 원한다면 웬만하면 137만 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13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한다면 180만 원 넘어서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SK하이닉스는 이런 전략이고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신규 매수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28만 원은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왔을 때 30만 원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순간 28만 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괜찮고, 만약 그까지 안 오고 다시 내려온다면 웬만하면 24만 원의 1차 매수 그리고 22만 원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략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미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랑 속슬. 오늘 속슬이 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오늘 재무부가 장기 채권을 더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채권이 이렇게 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채권이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10년물, 30년물을 베센트 재무장관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 전에 이렇게 손 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10년물을 보시면 오늘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4.72%에서 4.64까지 내려갔고, 엄청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점에서 내려갔다라는 점이 시장을 안도로 이끌면서 상승으로 압력을 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채권을 산다고 하니까 금리가 내리고, 그리고 금도 올랐습니다. 금 가격이 하루 만에 3.84% 상승했고,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요.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기술 리더들, 아무래도 로비한 관계자들이겠죠.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 로빈후드, CEO 등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유권자들, 중간선거를 위한 그런 립 서비스도 아무래도 있겠죠. 여튼 이런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암호화폐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69,000, 거의 7만 다가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14% 상승해서 2,2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거의 17% 상승해서 2,20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 섹터에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마르크랑 모더나가 암 치료를 위한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상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고 흑색종 암 백신 후기 임상이 성공됐다고 하는데, 그 소식으로 모더나가 176%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쪽으로 순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로드컴이 4.6% 떨어졌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스가 구글이랑 계약을 하면서 마벨 테크는 올랐지만 관련 경쟁자들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브로드컴 떨어지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티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 설비 회사들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에 조정이 왔습니다. 순환인 거죠. 오늘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어제랑 똑같이 AI 섹터들이 조정이 왔습니다. GE 베르노바, 캐터필러, AI 인프라 회사, 그리고 버티브, 전력 회사들, 장비 설비 회사들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소식 덕분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런 메모리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스가 오늘 2% 떨어졌고, 장외거래서 1% 상승했지만 이제 상방 추세에서 벗어나고 516 매물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매수하면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알람을 드렸었죠.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속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적당한 위치까지 떨어져서 이제 매수를 노려볼 만한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속스 이렇게 매물대까지 내려왔네요. 속스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오늘 장 시작하고 1시간 내외로 516 보시면 떨어졌을 때 딱 알람을 드렸었죠. 이렇게 투자하시기에 편하게 실시간 방송을 안 보실 때나 차트를 안 보실 때나 알람을 드리고 주요 매물대 오면 어느 위치에서 슬슬 매수와 매도를 노려볼 만한 자리인지 알람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16 찍고 약간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꼬리를 살짝 달고 매수가 들어온 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애프터장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여기 아무래도 내일은 여기 상방 추세 안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상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600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13%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속슬로 보면 40% 정도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에서 상단까지 간다면 14% 이렇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SK 하이닉스 추격 매수를 하기에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아니면 168 근처에서 계속 놀다가 137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거기가 저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만 5천 원 저항이 있는데 그 가격을 돌파해서 28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가면 3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니면 27만 5천 원 저항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24만 원, 22만 원 이렇게 2차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SXX 같은 경우는 516 찍고 이제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상방 추세를 유지한다면 14%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으로 보는 이유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채권 개입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AI 내러티브는 계속 좋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주주 환원을 크게 하면서 그리고 계속 늘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거래량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이 좀 낮았는데 이번 주 내내 월가 비공식적인 휴가철이라서 거래량이 계속 적을 텐데 거래량은 작아도 변동성은 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